네, 안녕하세요. 일과계 정석에서 물리를 맡은 김용환이고요. 어, 저는 오늘 7강 포물선 운동과 빗면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벡터로 물리량을 표현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포물선 운동과 빗면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제 너무 물리에서 나오는 공식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이 포물선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느냐? 물리적으로.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그러한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런 포물선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리 1에서 배웠던 이러한 음, 1차원상의 등가속도 운동 법칙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을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볼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평면이 있을 때 어,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세타라는 각도로 던졌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궤적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궤적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궤적이 나올 텐데 저희가 구해볼 물리량은 어, 뭐 여기가 h가 되겠고요. 최고점 높이죠. 그리고 음, 뭐 이러한 물리량들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어, 이렇게 V와 세타로 던졌을 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 일단은 이 V라는 벡터를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벡터를 분해를 해야겠죠, 먼저. 그러면은 자, 이렇게 V 코사인 세타와 V 사인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를 받지 않으니까 수평 방향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음, V 코사인 세타에다가 t를 곱한 값으로 표현이 될 거고 y 방향으로는 이 등가속도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V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이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최고점 이 속도, 최고점 높이 이런 걸 구해볼 거예요. 자, 만약에 저희가 최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수평 방향의 속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수직 방향의 속도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최고점의 속도는 간단하게 v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고점 높이 h를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저희가 평균 속도의 개념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등가속도 운동 법칙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뭐 일단 처음의 속도가 v 사인 세타로 시작을 하고요. 요 위에서의 속도는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속도는 0이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2분의 v 사인 세타가 되고 시간은 최고점 도달 시간을 먼저 구해보면은 이 v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v 사인 세타에다가 가속도인 g로 나눈 값이 될 거예요. 최고점 도달 시간은. 그러면은 아까 최고점 높이를 구할 때 이 평균 속도에다가 최고점 도달 시간을 곱해주면 간단하게 2지분의 v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이 공식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유도를 해도 되고 뭐 외워서 사용을 해도 되고 그거는 취향껏 알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점까지 수평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말하는 거죠. 자, 이 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음, 일단은 뭐 v 코사인 세타라는 속도로 가는데 어, 이때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 어, 가는 시간은 아까 구했듯이 지분의 v 사인 세타죠. 그래서 수평 최고점까지 수평 이동 거리는 지분의 v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최고점까지 수평 이동 거리가 이거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다시 착지할 때 수평 이동 거리는 그 2배가 되겠죠. 2r. 그래서 이거는 g분의 2v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돼요. 뭐가? 이제 착지, 위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음, 여기서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이제 미분을 여러분이 배운다면 알게 되실 텐데 v제곱에 사인 2세타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몰라도 되긴 한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저희가 이 착지 위치가 이 거리가 v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이 거리가 최대가 되는 그때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데 몇 도가 가장 최대가 될까요? 이 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면 되겠죠. 이 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려면 세타가 45도가 되면은 착지 거리가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이제 세타 값에 따라서 어, 사인 이 사인 값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여기가 세타 90도일 때일 거고요. 여기가 세타가 45도일 때일 텐데 그러면은 어, 이제 만약에 내가 30도로 던질 때와 60도로 던질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착지 위치가 이거니까 착지 위치가 같아진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45도를 대칭으로 각도가 두 개의 각도로 던졌을 때 45도를 대칭으로 하면은 이제 수평 이동 거리가 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던졌을 때 채공 시간도 같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제가 30도로 던졌을 때와 똑같은 속도로 60도로 던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음, 이 수직 그 수직 방향의 속도가 이제 채공 시간을 정할 텐데 지금 딱 봐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속도로 던졌을 때 이 채공 시간은 3배가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네. 일단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45도를 대칭으로 각도를 던졌을 때 어, 수평 이동 거리는 같으나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 포물선 운동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수평 방향 시간에 따른 수평 방향 거리와 수직 방향 거리를 알았으니까 어, x에 따라서 y의 함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어, 자 여기 있는 t에다가 음, 이 x 이렇게 그 이항을 해서 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적어보면 x는 v 코사인 세타 t 그래서 t가 v 코사인 세타 분의 x인데 y가 v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여기에 t에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은 어,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2분의 1 g의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의 x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은 g의 2v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게 이제 x에 따른 y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물선 방정식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제가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면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이렇게 운동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 높이가 h가 됐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채공 시간이 얼마가 될까요? 이제 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채공 시간이 얼마가 되냐면 음, 자, h는 2분의 1 gt 제곱이죠. 넘겨서 정리를 하면은 채공 시간 g분의
이 h에 루트를 씌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제가 연직 방향 속도를 알 때 만약에 여기에서 수평 방향 속도가 v-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EGH는 v-의 제곱이죠. 뭐 마이너스 0까지 붙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h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2g분의 v-의 제곱이 된다. 이거 그냥 v로 표현을 할게요. 연직 방향 속도가 v라고. v니까. 네. 일단은 뭐 잠시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EGH가 v제곱이니까. 어,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네. 아니, 루트를 빼야겠죠. 네. h 같은 경우에는 2지분의 v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뭐 이건 그렇게 네. 중요한 그냥 다 중요하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 이제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빗면에서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느냐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만약에 제가 빗면에 그냥 물체를 가만히 놔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질량이 m짜리를. 그러면 여기 mg만큼의 중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겠죠? 그럼 전체 가속도가 이 방향일 거예요. 이 방향. 결국엔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수직 항력을 얼마나 받을 거냐면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g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줄 거예요. 여기가 세타라고 할 때 얘는 mg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얘는 mg 사인 세타가 될 텐데 이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어야 되니까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 세타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럼 가속도를 구해 보려고 하면은 이 수직 방향의 속력은 힘은 없어질 거고 결국에는 이 힘만 남게 되거든요. 이 방향에 그렇게 되면은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A라는 것은 M분의 mg 사인 세타가 된다. 결국 만약에 빗면의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은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빗면에서 던졌어요.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때 궤적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아까는, 이 mg라는 힘을, 분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속도 자체를 분해를 해볼 거예요. 자, 이런 g라는 가속도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 해보자. y축이라 해보자. 라고 하면은, V로 던졌을 때 X방향 속도는 V 코사인 세타 제로 그 다음에 Y방향 속도가 V 사인 세타 제로일 거고요. 가속도도 이 XY 좌표에 따라 표현을 하면은 이 Y방향 가속도가 여기가 세타니까 G 코사인 세타일 거고요. X방향 가속도가 G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공 시간을 구하고자 하면은 어쨌든 이 Y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고점 빗면으로부터 최대로 떨어져 있을 때 거리가 이제 그때의 시간이 이제 G 코사인 세타분의 V 사인 세타 제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빗면에서의 포물선 운동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도 되고, 제가 나중에 심화 강의를 찍을 때는 이제 직관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그냥 X방향 평균 속도와 Y방향 평균 속도를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아마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직관적으로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뭐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빗면에서의 포물선 운동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도 경사각에서 20m/s 속력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빗면에 다시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10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받을 텐데 얘를 30도 5루트 3이라는 가속도와 5라는 빗면의 수평 방향인 가속도로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빗면에 다시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의 2배겠죠. 최고점까지 가는 데는 20m/s를 5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최고점까지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빗면에 도달을 하는 그 시간은 2배니까 이게 이제 빗면에 도달을 하는 시간이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빗면에서 가장 먼 지점 P까지의 거리 H를 구한다 라고 하면 똑같은 그런 개념을 쓰면 돼요. 자, 보시면은 P까지 가는데 수직 방향, 이 빗면의 수직인 연직인 빗면의 수직인 방향 평균 속도는 10이 되겠죠. 20의 절반으로. 거기에서 시간은 루트 3분의 4니까 이제 결국에 답은 루트 3분의 40m가 이제 h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가지고 계속 똑같이 적용을 하면 문제가 풀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포물선 운동에 대한 뭐 다른 내용은 뭐 심화 강의를 찍게 되면 다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